청취자 여러분, 한강이 거꾸로 흐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984년 9월 서울 망원동에서 바로 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에 동네를 지키던 수문이 그만 무너졌습니다. 그 틈으로 거대한 한강물이 동네를 향해 거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발목까지 오던 물이 순식간에 어른키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맨몸으로 지붕 위에 올라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옆집 아기를 제 품에 안고 시커먼 물살로 뛰어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살려냈을까요? 그리고 그 물바다였던 동네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84년 늦여름 서울의 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망원동입니다. 한강을 바로 곁에 두고 나지막한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모여있던 동네였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담은 낮았습니다. 대문을 열면 옆집 밥 냄새가 넘어오고 저녁이면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했지요. 그 시절 망원동은 넉넉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에 온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반지하 새방도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부터 챙기던 그런 낮은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웃으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으로 일 나가고 저녁이면 골목 평상에 모여 앉아 수박 한 조각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정으로 뭉친 동네였습니다. 그 골목 어귀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10원짜리 눈깔 사탕을 사러 몰려들던 곳이었지요. 그 옆으로는 새벽마다 두부 장수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탄재를 골목에 내다 놓는 소리, 물찌개 지고 오르내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로 하루가 시작되던 동네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제 막 서울살이를 시작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어렵게 방 2칸짜리 셋집을 얻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부부에게는 어린 3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고단해도 내 식구배 골리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 그해 여름의 일들을 함께 겪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의 끝자락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름 장마가 조금 늦었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올라온 커다란 태풍이 서울 하늘에 엄청난 물벼락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빗줄기는 오히려 굵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골목마다 빗물이 발목을 적시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수구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습니다. 물은 빠지지 못하고 자꾸만 위로 차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 망원동의 한 골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느 낡은 셋집, 부엌 살림을 이고지고 방으로 옮기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던 그 밤, 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물이 벌써 부엌으로 넘어와요. 애들 먼저 방으로 올려요. 아버지는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세간을 방 안으로 나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비야 곧 그치겠지. 조금만 참으면 돼. 그때 큰아들이 마당을 내다보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당물이 자꾸 올라와요. 담장까지 찼어요. 어머니는 어린 막내를 등에 업고 이불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이웃집도 다 물난리라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 밤 망원동의 수많은 집에서 이런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물을 퍼내고 세간을 옮기며 이 비가 어서 그치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일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망원동 옆에는 한강물을 다스리기 위한 큰 시설이 있었습니다. 빗물을 잠시 가두었다가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곳, 바로 유수지와 배수 시설이었습니다. 동네보다 낮은 곳의 고인물을 커다란 펌프로 퍼서 한강으로 밀어내는 구조였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한강물이 거꾸로 동네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수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문이 망원동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불어난 한강물의 어마어마한 힘을 그 수문이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강과 유수지를 잇던 수문 구조물이 그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순간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넘실대던 한강물이 무너진 틈으로 동네를 향해 거꾸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야 할 길로 오히려 강물이 밀고 들어온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강이, 그 거대한 강물이 우리 동네 골목으로 밀려 들어오는 광경을 말입니다. 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께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 키를 넘길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낮은 지붕들은 물 위에 겨우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들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맨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자던 옷 그대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살림이고 뭐고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숨 하나 건지려고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지붕 위로, 옥상 위로, 전봇대 위로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다시 그 아수라장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집 지붕 위로 간신히 올라간 노인이 아래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할멈아, 이 손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으라니까. 물살에 휩쓸릴 뻔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 나는 됐으니 저 아래 김씨네 아기부터 좀 봐줘요. 그 말에 지붕 위에 젊은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아기 어디 있어요?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계세요. 청년은 목까지 잠기는 물살을 헤치고 떠내려가던 대야를 붙잡았습니다. 그 대야 안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지붕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망원동의 골목골목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건졌습니다. 남의 집 아이를 제 아이처럼 끌어안았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저 혼자 살겠다고 남을 밀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물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수문을 막고 밀려든 강물을 다시 퍼내기까지 꼬박 이틀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학교 강당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는 고팠고 옷은 젖었으며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먹밥 한 덩이를 반으로 갈라 나눴습니다. 젖은 담요 한 장을 서로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첫날 밤 지붕 위에서 웅크린 차에 밤을 새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방은 캄캄했고 발밑으로는 시커먼 물이 넘실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울었습니다. 그때 지붕 한쪽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겁먹지 마라. 이 물도 곧 빠질 게야. 내가 이래봬도 6.25도 겪은 사람이야. 곁에 있던 젊은 아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날이 밝으면 물이 빠질까요? 우리 애들 데리고 이 밤을 어찌 넘길지. 어르신은 제 겉옷을 벗어 우는 아이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넘긴다. 사람은 말이다. 이런 밤도 다 넘기게 되어 있어. 서로 붙어 있으면 돼. 손 놓지만 마라. 그 말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옆집 사람인지 앞집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온기를 나누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멀리서 구조하는 배에 불빛이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목이 쉬도록 소리쳐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망원동의 길고 무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해의 이 물난리는 망원동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비로 목숨을 잃은 분이 189분에 이르렀습니다.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이재민이 수십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손꼽히는 그야말로 나라 전체의 큰 재난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곁들이겠습니다. 이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에도 북녘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쌀과 옷감, 생필품을 실은 물자가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시절 남과 북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시절에 재난이 잠시나마 두 손을 맞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과 북이 처음으로 경제를 이야기하는 회담 자리에 마주 앉기도 했습니다. 물난리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돕는 마음만은 국경을 넘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청이 하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이런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켜 세운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고단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더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물이 빠진 뒤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더 참담한 풍경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시커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장롱도, 이불도, 밥그릇도, 아이들 교과서도 모두 진흙 범벅이 되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모은 살림살이가 하룻밤 사이에 쓰레기가 되어 골목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이는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진흙을 퍼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 집 남의 집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복구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에 나온 아주머니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씨댁, 오늘은 우리 집 마당부터 같이 퍼내고 이따가 댁으로 넘어갑시다. 삽을 든 옆집 남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럽시다. 어제 우리 집 도와줬으니 오늘은 우리가 갚아야지요. 멀리서 학생 하나가 장화를 신고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반 애들도 곧 와요. 걸레랑 양동이도 챙겨왔어요. 점심때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큰 솥을 걸고 밥을 지었습니다. 복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말아 먹였습니다. 제 집도 물에 잠겨 성한 것 하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먹이는 일에 먼저 팔을 걷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그릇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들 자셔. 배가 든든해야 일도 하지. 우리 동네 살리러 와줘서 이 늙은이가 참말로 고맙네. 그 말에 진흙 투성이가 된 젊은 봉사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팔을 걷었습니다. 군인들도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진흙을 퍼내고 젖은 살림을 씻고 무너진 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며칠 만에 죽은 것 같던 동네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 방식입니다. 무너지면 함께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서로 손잡아 일으키는 것. 그 힘으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일어섰고 이런 물난리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동 이야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진흙을 다 퍼낸 뒤에 망원동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이 물난리가 그저 하늘 탓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동네를 지켜야 할 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 주민들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배운 것 많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함만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뜻을 모아 잘못을 따지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힘없는 이웃들 편에 서준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참된 법률가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망원동 사람들은 길고 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주민들이 모인 어느 저녁 자리의 풍경을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촛불 아래 사람들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둘러앉았습니다. 나이든 어르신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그 큰 데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겠나? 괜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닌가? 그러자 젊은 변호사가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이 없다고 잘못을 참으면 다음에도 또 당합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서겠습니다. 그 말에 주저하던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망원동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몇 해에 걸쳐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원동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재판은 이 물난리가 그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 부른 재난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끝까지 싸워 이긴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라와 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힘없는 사람도 뭉치면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망원동 주민들이 몸으로 증명한 이 교훈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키는 소중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싸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눈물겨운 이야기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망원동은, 그리고 나라는 이 뼈아픈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졌던 수문과 배수시설을 훨씬 튼튼하게 다시 지었습니다. 빗물을 퍼내는 펌프도 크게 늘렸습니다. 한강물이 다시는 거꾸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방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동네보다 낮았던 위험한 곳들을 하나하나 손보았습니다. 그저 비를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비를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효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 서울에 다시 한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물난리로 가장 크게 당했던 망원동은 오히려 멀쩡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당하고도 끄떡없이 버텨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오랜 세월 꾸준히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요사이 날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예전에는 몇십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던 큰 비가 이제는 해마다 찾아옵니다. 그만큼 물난리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라 곳곳에서 큰 비를 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빗물을 잠시 가둬두는 커다란 물그릇을 땅속 깊이 만들기도 하고 낮은 동네에는 물을 빠르게 퍼내는 시설을 갖추기도 합니다. 하늘을 살펴 미리 위험을 알리는 기술도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대비의 출발점에 바로 저 망원동의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망원동의 교훈이 있습니다. 재난은 막을 수 없어도 대비는 할 수 있다는 교훈 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배우고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 지혜가 바로 저 물난리의 세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비에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시절 어르신들이 아픔을 딛고 만들어낸 대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망원동으로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지늘게 잠겨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 골목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아마 두 눈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의 망원동은 서울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동네로 손꼽힙니다. 낡은 골목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게들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골목에 다정한 이름 하나를 붙였습니다. 망리당일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젊은 손님들이 이 골목을 구경하러 몰려옵니다. 바로 옆 홍대 앞이 사람들로 넘쳐나면서 그 활기가 이 동네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솜씨 좋은 젊은 요리사들,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 커피 볶는 청년들이 하나둘 망원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낡은 집을 정성껏 고쳐 세상에 하나뿐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망원동은 옛것과 새것이 정답게 어우러진 아주 멋스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망원동의 자랑은 망원시장입니다. 옛 정취가 살아있는 이 시장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갓 튀긴 고소한 주전부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거리를 맛보러 젊은이들이 줄을 섭니다. 오래된 시장과 젊은 손님이 어찌나 정겹게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옛것이 촌스럽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멋진 것이 된 셈입니다. 해질 무렵의 망원동은 특히나 정겹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기름에 지지는 전 냄새가 구수하게 퍼집니다. 좁은 골목의 작은 카페 창기에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젊은이들이 보입니다. 오래된 철물점과 방앗간 사이로 세련된 옷가게와 꽃집이 나란히 어깨를 겹고 있습니다. 옛 동네의 정취와 요즘 젊은이들의 감각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섞인 곳도 드뭅니다. 한강 쪽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옛날 무섭게 밀려들었던 강물이 이제는 산책 나온 사람들의 다정한 벗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동네에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작은 출판사들이 골목마다 자리를 잡고 정성껏 책을 지어냅니다. 조용한 골목, 어귀의 작은 책방들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손님을 맞습니다. 물에 잠겨 교과서마저 진흙범벅이 되었던 그 동네가 이제는 책과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동네가 된 겁니다. 참으로 세월이 빚어낸 놀라운 반전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이 거꾸로 밀려 들어온 동네를 삼켰던 그 자리에 지금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진흙을 퍼내며 눈물 짓던 그 골목에 지금은 전국의 손님들이 찾아와 사진을 남깁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물난리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삽을 들었던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이 동네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낸 그 자리 위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어른들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여 지난 세월이 그저 고생스럽기만 했다고, 남은 것 없이 흘러가 버렸다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나눈 정 하나하나가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곁에 있는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 세대의 소중한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혀서는 안 될 우리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에 잠겼던 망원동은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은 훗날 더 큰 물난리를 막아내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우리 세대 덕분입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지난 세월을 부디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